지난 1년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원내대표단을 많이 이렇게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데 옆으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양옆으로 잘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지 뭐.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4차 원내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여당 원내 1차 회의입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최고위원으로서는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마지막 회의입니다. 여당으로서의 첫 원내대표 회의이자 1기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1기를 마치게 돼서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 그 과정은 자료집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일쯤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만,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보람이 있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첫 행보가 매우 신선하고 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는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새로 지명되신 첫 인사도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잘한 인사로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사의 성격을 보면 이낙연, 서훈, 임종석 이렇게 세 명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통합, 전문성, 변화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낙연 신임 총리 지명자의 통합의 의미, 서훈 국정원장의 전문성,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표현되는 변화, 미래 이런 것들이 잘 담아있는, 담겨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분들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에게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김종필 총리 후보자가 6개월씩 인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있었던 큰 혼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만큼 초기에 국회가 협치를 해서 무난한 또 잘된 인사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하신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또 정의당 AA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정의당 당원들이 저한테 서운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자의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선거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의당의 가치 또 이번에 바람을 일으킨 심상정 후보 놀라운 성과도 저는 같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다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변화하는 보수의 길을 가시지 않겠는가 충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다 같이 국회에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각 당이 다 잘 받아 안아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의 변화,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원회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원내를 잘 이끌어오신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수석 그리고 모든
부대표님들께, 원내부대표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성공시킨 원내 대표단은 지금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 저도 10년 만에 20년 우리 정도 10년? 예. 이번 저도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첫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이 달라집니다. 5구 대선의 승리는 촛불혁명을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4.19 미완의 혁명,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국민에게 슬픔을 안겨준 5.18 광주의 비극, 그리고 6월 항쟁의 반승반타협이 이제는 완전한 완승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보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 결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행복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또 좁혀서 보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칸트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결코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군사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교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고 싶어, 또 중국 인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고 싶어, 일본 시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처럼 살고 싶어 할 때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발원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말씀 더 드려야죠. 산불 피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강원도 강릉과 삼척, 그리고 경북 상주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이 범정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질 없이 지원이 돼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어려움을 보살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지원 노력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1호 지시 사항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개시하신 것입니다.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첫날부터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우리 국회도 쉼 없이 일을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 보면 공통 공약으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우리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당 다른 사당과 5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이 공약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개혁사항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이런 경제 재벌 개혁에 관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또 쌀 생산 조정제 도입, 청년 농업직 불제 도입 이렇게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당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정말 좋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공약한 국민 발안제 확대, 또 국회 윤리위원회 국민 참여 보장 이런 제도 공약은 정말 좋은 공약입니다. 또 자유당의 동포 역사박물관 추진, 국민의당의 단골 의사제 도입, 바른정당의 프랜차이즈 계약 연한의 연장, 정의당의 임대 등록제 이런 제도들은 정말 좋은 공약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즉각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고단한 국민들을 위로해드릴 이 일을 국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청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청년 알바 채당 문제, 그래서 청년 알바들이 체임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또 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근로장려세, 자녀장려세, EITC, CTC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 나아가서 요즘 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일들 저희 국회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또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표출해 주신 민심을 안아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우리 안호영 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국 완주 노조진흥 장수지역 안호영 원내부대표입니다. 지난 이번 19대 대선에서 호남지역 투표 결과와 호남 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전남북 광주의 호남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호남 지역 민심이 많이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 믿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지는 없다 이렇게 말해왔던 호남 유권자들에게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이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갔던 것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 지역은 세계의 호남 권역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응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의 압도적 지지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북은 호남에서 국가 권역으로 인정하고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전북 유권자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호남 지역의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다시 한번 잘 해보라는 호남 유권자의 선택을 정치권이 왜곡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취임과 즉시 국정 운영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무총리 내정자와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통합과 지역 통합의 첫 메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 조치는 호남 챙기기나 배려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차례를 시정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통합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호남의 민심이고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야사당을 방문해서 국정운영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야당이 화합해야 할 차례입니다. 불균형의 지역 차이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상.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민의를 받들어서 이제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대한민국 대개혁과 대통합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게 주어진 제1과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지속되고 있는 국정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는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야당 지도부를 먼저 방문하셔서 협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가 협치를 통해 국정 공백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받들어 협치에 앞장설 것입니다. 당락에 매몰돼서 낡은 정치는 이제 청산하고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만을 생각하며 야당과 소통하고 상의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단추인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협치의 자세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대 원 구성도 법정 기일을 거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일 빨리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듯이 총리 인사청문회 또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완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논의해서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야당도 이에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